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 수급, 그 다음에 실적 세 가지를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접근하기 시작한 때가 여기죠. 여긴데,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같은 가격대라고 하더라도 여기랑 지금이랑 같은 가격대인데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이제 이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자, 여기 같은 가격대예요. 이 가격대, 같은 가격대인데, 똑같은 가격대, 여기랑 여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는 뭐 차트가 뭐겠습니까? 이평선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평선, 색깔의 이평선에서 여기가 21선, 61선인데 그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평선 아래에 있다. 내가 20일의 평균보다 60일의 평균보다 낮은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지난 20일 동안 모의고사 평균보다 내가 낮아. 그러면 최근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요. 21선을 저희가 돌파하기 물론 직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돌파하고 지금은 뭐예요? 요거까지 돌파를 했죠. 지금은 60일의 평균보다 20일의 평균보다 높다는 거. 왜 높아졌어요? 지난 20일 동안 이렇게 아래로 쌓아왔기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이렇게 신호가 나주는 거는 되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21선과 61선 돌파를 굉장히 아랫단에서 여기서 돌파하게 되면은 더 위에서 돌파하죠. 61선을. 그죠? 그래서 되게 좋다. 차트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낙폭과대에다가, 그죠? 이렇게. 근데 지금 뭐가 하나 안 좋냐? 수급. 아직 외국인 보유 비중이 외국인이 빠져나가는데 아직 이렇게 유의미하게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 요거 하나 좀 보시고 하이닉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현재 삼성전자보다 낙폭과대 메리트가 좀 적고요. 근데 하이닉스는 이평선적으로만 보면은 뭐예요? 여기 보면은 121선이 요거거든요. 요즘 가려서 안 보이는데 사실은 이평선적으로만 본다면은 121선까지 돌파된 상태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하이닉스 이런 차트 모습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하나가 걸쳐져 있고 아주 많이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통통통 튀기다가 이쯤에서 훅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차트 모습은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버텨줬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전고점 저항. 최고점 말고 최근의 고점을 여기를 저항받고 있는데 저는 좀 뚫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시도 중에 이제 미세하게는 지금 한 다섯 번째 시도거든요. 다섯 번째 시도에 가야 되고 만약에 못 뚫는다 그러면 좀 조심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못 뚫거나 아니면은 뚫었던 121선 여기 걸리죠. 121선 여기 120선 깨게 되면은 저희가 접근했던 하이닉스 잘 접근이 됐어요. 제가 볼 때 중단기 포트폴리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외국인 비중이 조금 다르죠. 그죠? 하이닉스가 왜 많이 안 빠졌냐? 외국인이 삼성전자보다 좀 덜 빠졌었는데 자, 두 번째로 이제 차트는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기서 안 좋아질 수 있는 자리였는데 버텨내면서 올라서 저희는 접근을 했다. 이평선을 뚫길래. 그죠? 그리고 여기 하나 남았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일단은 최고점까지 한번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넘을지 못 넘을지 몰라도 이 구간이 좀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 키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급을 볼 텐데 하이닉스 외국인은 자, 이게 주체가 여러분 어떤 종목에 보면은 여러분 좀 긴 기간으로 조금 더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요게 비중입니다. 이게 매수한 거고 이렇게 되면 매도한 건데 여러분이 자주 보시다 보면은 주가와 싱크로되는 주체를 찾아야 돼요. 어떨 때는 기관이 올리는 때가 있고 특히 코스닥에 중소형이 많고요. 개인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소 잡주들 명동사치 작전할 때. 그런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 상승 구간에 들어온 주체는 외국인뿐이 없어요. 그죠? 외국인이 이만큼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고 외국인이 나가면서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주포는 현재 외국인,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이 의미는 나중에 외국인이 매도하게 되면은 하락을 할 수 있다. 요거는 꼭 알고 가세요. 종목마다 다릅니다. 이게 기관인 경우가 있고 외국인인 경우가 있는데 대형주전주로 외국인이 많죠. 좀 더 긴 기간 5년으로 봤을 때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외국인의 소진율하고 긴 기간 19년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이 기간에 잘 보세요. 2020년 직전에 있던 외국인의 소진율하고 그때가 50% 초반, 51% 정도 됐죠. 20년대에 폭락하고 어쩌고 하면서 어쨌건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도 지금은 이때보다 높아졌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제 하이닉스를 강조드리기 시작했던 게 여기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22년 말 23년 초, 제가 여기서 참 여러분을 그때 주력으로 하이닉스 계속 밀었죠. 왜냐면 외국인 보고 민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여러분 매수를 할 때에,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해도 떨어지는 때가 당연히 있는데, 그게 꾸준히 이렇게 매수를 해서 올라올 때, 하이닉스 제가 굉장히 강조할 때가 이거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하이닉스 외국인이 엄청나게 막 매수에 들어올 때, 그때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만이 이 상승을 먹을 수 있다. 요거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에서 사실은 외국인이 늘 승리자입니다. 기관이 장난지, 이때는 이제 기관 매도로 떨어진 거거든요. 이때 장난지를 받아내고 감아 올려서,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장세다. 지금 추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하락하는데 외국인 매도로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반등도, 그죠? 외국인, 하락도 외국인, 재상승, 여기서 외국인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앞으로도 반드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외국인이 빠지고 이평선 깨진다. 그러면은 자르고 나가야 된다. 근데 왠지 한 타임 정도 좀 더 해서 좀 올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드네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이렇게 좀 작아지면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재상승이지 않습니까? 재상승할 때 좀 보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차트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여기서 저항이 발생하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진짜 좋은 구간은 여기를 넘어서 이렇게 완전히 넘은 구간이 돼야 좋은 거예요. 이런 구간처럼 이 전고점들을 다 넘었을 때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어차피 이제 반등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한 거니까 반등을 잘 먹고 나오는 건데, 의외로 막판 반등이 좀 세면은 고점까지 나올 수도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지금 비중이, 여기가 2019년이죠. 2019년보다도 지금 많이 낮아요. 그죠? 주가도 낮고. 역시 외국인이죠. 여러분이 보셔도 그냥 오로지 외국인. 기억나세요, 여러분? 2021년도에 참 이 외국인이 이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때도 그렇고, 이때 이제 외국인이 이제, 자, 세부로 잘 보세요, 외국인을. 이 상승 기간에는 그래도 조금은 들어와서 이렇게 하락시키진 않습니다. 외국인이 그러다가, 제가 이때 기억나세요? 자, 외국인이 같이 퉁 쳐서 올리고, 자, 이거를 저는 퉁 쳐서 올린다고 표현합니다. 어깨를 퉁 쳐서 올린 다음에 고가를 만들어낸 다음에 고점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시기다. 기억하실 거예요. 반면 23년도에는 이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 보고 저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홀딩한 거죠. 그래서 이 상승을 먹었고, 여기는 제가 나름 잘 잘라드렸습니다. 이때 추세 이탈한 거 보고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57%나 됐는데 그때보다 정말 안 좋아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HBM 때문에 어떻게 안 좋아지냐. 근데 그거보다는 이 판단이 여러분 맞을 겁니다. ELS를 삼성전자 위주로 많이 발행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발행됐지만은 우리나라는 대행하고 이제 그 뒤에 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제가 볼 때 이거는 이렇게까지나 매수하다가 이렇게 들어온 거는,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6%에서 50%까지 이렇게 빼는 건, 이거는 ELS에서 그들이 먹을 파이가 너무 큰 거예요. 막 조 단위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연관된 ELS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들이 가파르게 증가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개인들이 어느 구간에 이제 떨어진다고 또 개인들이 너무 이쯤에서 많이 몰리지 않아요. 여기서 계속 분할 매수 계속 매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징하게 눌러서, 징하게 눌러놔야 그 다음에 한 이쯤만 올려도 이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도 안 빠져나가더라도 한 번 더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이 조금 빠져는 나갔는데, 조금 나갔는데, 만약에 개인들이 매수로 만약에 크게 달려든다, 이렇게 되면은 한 번 더 누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십시오. 하지만은 ELS 구간이 너무 큰데 언제까지 이걸 눌러야 발행한 월가의 이득이 최대가 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알 수 있는 자료를 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ELS는 그런 게임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 ELS를 타겟으로 해서 그때 이렇게 급하게 해야만 이게 낙인이 되는 구간이었거든요. 낙인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원금 손실에 진입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만기 때가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드렸죠. 연말까지면은 연말까지 하고 이제 연초 오를 거다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연말까지로 돼 있는지 그건 모르니까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조금 더 외국인이 더 들어오는가를 확인해야 될, 살짝 들어왔어요. 조금 들어와서 이 정도 오른 거예요. 더 들어오는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히 외국인이 중요하다. 삼성전자 실적은 올해 보시면 3분기까지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별도 기준인데, 삼성전자를 제가 저평가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예전에 비하면 좀 초라하죠. 이건 물론 이거 1년 단위고 이거는 3분기이긴 한데 4분기가 대략 추정치 나왔을 거거든요. 예전보다는 못하고, 가장 잘 됐을 때보다는 못하고, 제가 알기로 18년도에 한번 더 크게 했던 데가 있는데 작년 적자는 회복했고 이런 상태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반면 하이닉스는 다르죠, 여러분. 하이닉스 보시면은 21년도 1년보다도 지금 3분기 만에 더 좋아졌어요. 하이닉스가. 그래서 별도로 봐도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하이닉스는 저평가다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이 140조거든요, 시총이. 그러니까 1분기 합치면은 PER은 10 아래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순이익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영업이익보다. 그래서 순이익을 당연히 PER은 순이익 기준인데, 그럼 PER이 올해 한 10 정도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 아직 뭐 정확히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아주 저평가는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반도체 부품주들은 좀 더 저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추천드렸고, 반도체 부품주가 훨씬 더 많이 오르긴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부품주도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부품주들이 더 많이 오른 게 꽤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런 순으로 오르는 건데, 이게 다 수급과 실적과 모든 게 다 관련이 있습니다. 복합적이죠. 실적은 단기로는 반영을 못 합니다. 이런 식이면은 하이닉스가 23년도에 그렇게 됐으면 안 되죠.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로는 실적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파생이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체가 시총 상위니까 코스피 지수로 움직일 때도 쓰여요. 어느 시기에 만약에 개인들이 고버스를 엄청나게 많이 쳤어.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려가지고 그거를 먹기도 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 실제로 그러한 놀이들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복잡하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홀로 저렇게 떨어진 거는 물론 실적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안 맞잖아요. 실적하고 23년도에 개차반이 났어야죠, 그죠? 이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실적하고는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이다, 이게 좀 떨어졌었다, 아니에요. 그리고 HBM을 진출 안 한 거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요 말을 한번 계속 오래도록 계실 구독자들은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HBM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좀 AI로 HBM 하는데 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게임 체인저가 될지, 아니면은 엔비디아 쪽에서 너무 큰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지,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왜냐하면 HBM뿐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메모리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잠깐 HBM이 나온 거고, 아니 앞서간 거고, 그 중에서 어떤 게 또 치고 나올지, 또 누가 치고 나올지. 하이닉스,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하이닉스를 되게 좋게 봤고 오래 투자를 했고 이미도 많이 먹었고 이번 반등 때도 먹고 너무 고마운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HBM 쪽에서 이렇다고 삼성전자를 싹 무시한다? 또 그건 아니에요. 그동안 1위 기업은 1위 기업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생각은 하셔야죠. HBM이 하이닉스가 조금 앞서갔지만은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HBM을 했을 때 하이닉스는 좀 나눠 먹어야 된다. 그 점은 기억하시고. 다만 저는 하이닉스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좀 있습니다. 이전부터도 좋게 봤고 그건 있지만은, 어쨌든 환율이 고공행진해서 올해까지는 좋을 거예요. 환율이 이렇게 되면은 잘 팔리거든요. 일단은 잘 팔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2008년도에 망한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우리나라 실적이 그렇게 좋았던 이유가 환율 때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과 비슷했죠. 1,500원 부분까지 갔었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좀 비관하고 있지는 않다. 환율 덕분이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